네, 안녕하세요. 그 토론을 맡은 경경권 김정훈입니다. 어, 정태인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앞에 그 토론이나 혹은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중복된 내용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미흡하다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여러 내용들 키워드 이제 뉴딜이라는 어떤 큰 범위 내에서 그 불평등 그리고 뭐 그린 뉴딜, 뭐 국제 질서 등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사실 이 논의는 뭐 그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었던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2017년도에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사람 중심 경제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걸고서 이제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19년도 당시에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뉴딜의 축, 전환적 뉴딜의 축을 이제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휴먼 뉴딜,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 세 가지의 축을 얘기했는데 실제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휴먼 뉴딜이 그 핵심적인 영역을 좀 담보를 좀 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휴먼 뉴딜 사람 중심이 되겠죠. 이 사람 중심을 핵심 가치로 놓은 것은 이제 이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루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이 결합된 형태로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앞서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의 어떤 초기에 제안된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작년 4월인가요? 그때 발표할 때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휴먼 뉴딜은 사회 안전망, 그 전 국민 뭐 고용보험 이런 형태로 사실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나온 것이 좀 사실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실제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이 10대 대표 과제를 보면은 산업이나 인프라의 어떤 구축 이 중심 즉 리모델링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였지 않나라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그린 산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기타 등등 좀 주되게 이제 산업이나 이제 인프라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실제 사람의 어떤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경제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이게 그 초기에 세 가지 전환적 뉴딜이 나온 거는 코로나 이전인데 이게 발표된 게 4월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기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에 걸맞는 어떤 제도, 질서, 관계 혹은 이제 사람 이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딜인데 예전에 이제 그 나원준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딜이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딜이라는 건 사실은 새로운 사회 재구조화의 문제이자 새로운 어떤 사회적 질서를 만드는 건데 대부분 이제 산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걸 바꾸겠다 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재관계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어떤 그 구조화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흡한 어떤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았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단도 좀 명확하지 않는 이 수단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누구나 이제 뭐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것을 공감대 형성해 나가고 이 질서가 어떤 형태로 구성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 좀 많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다음 이제 불평등 위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회 여러 문제가 뭐 있겠죠. 그리고 표면화돼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아까 나원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여러 어떤 문제들 중에서 특히나 좀 많은 문제를 유발하거나 혹은 근원이 되는 또 이것으로 또 집중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니죠. 저희 IMF 이후에 혹은 그 이전부터도 뭐 나타났다는 주장들도 뭐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이후에 노동자 계급이 실제 그 계급 내에서 이제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즉 계급 내 계급이 형성되는, 그래서 노동자 계급 내 저 위에 윗단에 있는 사람들과 좀 밑단에 있는 사람이 과연 같은 계급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심화되고 있고, 저 윗단에 있는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좀 사람들이 민감해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공정성이 굉장히 민감한데 특히 기회의 공정성에 민감을 하죠. 근데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실 동일한 어떤 기회를 출발점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과의 어떤 그 공정성, 분배의 공정성 자체가 사실 극과 극으로 가 있다면 그 윗단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 교육의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자체가 좀 창의적이거나 좀 생산적인 어떤 논의가 아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이런 어떤 경쟁을 유발하는 또 요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부모의 어떤 자산이라든지 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 이제 앞서 이제 주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물림에 나가는 것이 이제 고차가 되는 이런 구조가 상당 부분 여기서도 비롯된 요인이 크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실 많은 어떤 우리가 새롭게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을 작용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주병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은 이게 1차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소득을 어떻게 생산된 부분을 나눠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이 1차 분배의 문제인데, 그럼 이런 1차 소득 분배 불평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할까? 사실 과거에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2000년대까지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논의보다는 오히려 재분배, 그러니까 2차 분배 문제가 사실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득주 성장 1차 분배 문제라면 사실 포용 성장 이런 내용은 사실 재분배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노동 계급의 어떤 분화 자체가 사실 이그 1차 소득 분배 어떤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을 이제 현재로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최저임금 상승, 사실 이게 1차 분배를 이제 교정해 나가는 건데, 이제 실증 분석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게 중위소득까지는 근데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위소득 이후부터는 사실 그 효과가 사실 많이 이제 소멸되거나 굉장히 격차의 어떤 효과가 적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위소득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위소득까지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중위소득이 하단으로 그러니까 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분포들을 갖는다면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오히려 이 계급 분화가 오히려 심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이 노동 계급의 양극화, 즉 중간층의 어떤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어떤 이런 과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과연 1차 분배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나원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직무별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산별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든지 수많은 논의가 되어 왔지만 사실 노동계 내에서도 이게 동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들어서 소득 재분배 혹은 자산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발표하셨듯이 사실 소득 재분배는 여러 가지 유효 수요 어떤 창출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피케티 베타 값에서의 분모를 키우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자산 재분배, 여기서 이제 민간 이제 공고는 이전 형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세 등을 통해서요. 이번에 피케티 비율의 어떤 그 분자값을 줄이기 때문에 베타 값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자산 재분배에서 이제 종부세, 국토보유세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득 재분배 어떤 재원으로 또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켓의 베타값을 낮추는데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예, 저는 여기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는 이제 스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실현 어떤 스탁에 대해서 세금을 좀 높게 부과하는 거, 이 세금은 이제 플로우를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혹은 이것을 쉽게 좀 국민적 공감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좀 사실 좀 더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스탁인 부가 소득 이제 플로우 형태로 이제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 부분에 오히려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에서 고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부가 커졌다는 거는 이 부를 재분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시점이 종결되는 좀 세대가 바뀌어지는 시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그 설계 조합을 이루어 나가는가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 조세 제도의 어떤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 어떤 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좀 더 합당한 방안 아닌가라는 부분도 이제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전환 부분인데요. 뭐 이거 당연히 우리는 가야 되는데 사실 생태 전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 일자리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의로운 전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전환의 과정은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산업 구조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지만 뭐 실직이라든지 지역 경제 충격이 사실 굉장히 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노동 친화적이고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또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환의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 전환, 그린 뉴딜에서 녹색 산업으로 가는 그 전환의 속도하고 또 조정의 속도, 여기에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이 둘 간의 어떤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사실 관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태인 선생님의 좀 의견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중일 탄소 클럽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중일 간의 어떤 발전 단계,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발전 단계 사실 다 다르거든요. 이 발전 단계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양자 간의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저는 된다고 봐요. 그 무엇은 어떤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무엇인가 주어져야지만 이 3자가 사실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저도 당위성은 동의하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